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대체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이 난 건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절대 불변의 원칙은 남조선 적화 통일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이념이에요. 따라서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조선노동당은 우리 적화 통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이 되는 날이 세습 체제의 완성이며 저 북한 노동당의 최종 목적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라 그겁니다. 오늘날까지 북한 노동당은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뒤로 돌아봅시다. 응? 박헌용이 남노당이 박헌용 중심으로 해방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국가 전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죠. 박헌용의 변절로 시작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주사파 세력, 반국가 세력은요, 오늘날의 민주당으로 커졌어요.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력으로서 적화 통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 못되자 아시는 것처럼 1968년 김신조를 보내가지고 청와대에 습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3년 그게 10월이에요. 아웅산 테러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거 생각할 게 못 됩니다. 즉 해외 국가 방문하는 우리 국가 대통령을 테러단을 파견해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이렇게 북한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 살해까지 모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굳힙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혁명당 사건 아시지요?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이 띄워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당 건설의 최고 표준적인 지하당 작전의 성공 작품이에요. 여기서 김정태,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용복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당을 통해서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가지고 오려고 책동했어요. 그 이후에 이선실을 대한민국에 파견해가지고 중부 지역당을 해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조카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해방돼서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멈추지 않고 끈질기고 악착스럽게 적화공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민주당이 그 산채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에요. 왜? 한번 봅시다. 이재명 당대표 이 사람은요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좌우명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미군 철수는 어떤 사상이냐? 김일성이가 해방돼서부터 미군 철수를 내놨습니다. 왜? 미군만 철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물먹은 뚝처럼 그날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해방돼서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49년도 미군 철수를 실현시켜가지고 1년 딱 돼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극하고 이재명은 또 어떤 사람인가? 당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김일성, 김정일이 사상과 업적을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애써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김문 이 말은 뭐냐? 북한에서 세습 체제를 위해서 첫째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당 구호에 따라서 세습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습 체제에서 첫째 항목이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루가신 사상과 업적을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이거를 복사판으로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나와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실 내 지금 말하지만 그때 저 혼자서는 몸에 어싸겠어요. 닭살이 돋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말해도 되나고요. 한계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북한이 제정한 당이 제정한 수령 계승의 첫째 항목을 좋게 나와서 읽어도 국가보안법이 적용 안 되냐? 저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런 걸 담담하게 나와서 북한 말을 그대로 외우냐고 해요. 응?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조선노동당의 계엄사령관이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다 됐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응? 또 이재명 저 대표는요. 응? 뭘 말합니까?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응? 어떻게 말하냐. 우리 국민들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응? 평화. 이건 뭐냐? 북한의 대남 전략 원칙이에요. 북한은요.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이 3대 원칙을 우리 대남 전략의 기본으로 오늘까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앞세움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화에 물젖어 가지고 북한에 굴종하고 북한의 노예가 되는 그런 정신적 씨앗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민주당, 이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인데 또 사쪽으로 봐도 뭐 범죄가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응? 아무리 좌우가 있다 해도 좌파가 있다 해도 저런 이재명이를 당대표 중심으로 앉혀놓고 이재명이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움직이고 민주당의 지령에 과반석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으로서 모든 걸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북한 노동당식 입법 독재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신통이 북한 노동당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가를 허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법기관이든 검찰기관이든 내각이든 최고위원회든 최고인민회의든 국방부 등은 일사불란하게 집행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이것을 보고도 우리 국민들은 리믹처럼 특히 좌파 국민들은 따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은 2005년도에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망령봉, 망령대, 생가, 아리랑 별거 다 갔어요. 거기에 파묻혀 있는 진실은 후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 것이 있어요. 오늘날의 좌파 세력은 주체 세력이 못 됩니다. 좌파 세상 하는데 좌파 세력은 주체 세력이 못 된다. 무슨 말이냐? 좌파의 주인은 북한 노동당입니다. 좌파의 뿌리는 북한 노동당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서로 위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좌우라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뭐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말,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날아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좌우는 그런 날개가 아니에요. 좌우의 날개는 김일성의 사상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이념을 가진 그런 좌입니다. 그런 좌예요. 하면 이런 좌의 뿌리는 언제부터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 군 80년 동안 자랐어요. 그것이 오늘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 직시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집행할 의무 중에 의무예요.
이것을 반국가 반란자로 규정해놓고 지금 이런 국가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조선노동당 지령이며 거기에 추정하는 우리 좌파 세력, 구의 우두머리인 민주당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 안 올렸지만 너무나 우리 국가가 혼란스럽고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되고 무엇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며 우리 국민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는지 이게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심히 말하는데 심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다 사실입니다. 죄다 사실. 응?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북한에 의해 지령에 의한 거고 80년 동안 북한 노동당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적화 공작을 한 결과물이다. 결과물. 그래서 여러분들 보잖았어요. 이번 탄핵 때 응? 우리 누가 간첩이고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출신이고 우리 다 보잖았어요. 죄송스럽지만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니까 오더르면 우리 보수 세력에서 단 한 명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대통령실도 없었고 응? 국힘당에서도 없었고 보수 세력에도 없었어요. 다 기능 감추 숨었어요. 응? 정강훈 목사님이 목숨을 건 애국 구국의 투쟁 정신에 의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개눈 감춰도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이 자라목 내밀고 다 투사로 지금 변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응? 안 나오는 것보다 좋지만 제가 말씀 올리고픈 것은 뭐냐? 응?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진가가 평가된다 그 말이에요. 응?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시고 장관이 되고 1인분들 다 물이 털리지 않았어요. 응? 제가 가장 침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장성들. 응? 야 정말 가슴 쓰려요. 응? 우리 장성들, 응? 북한의 주적과 제1선에서 싸워야 할 장성들이 응? 군인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응? 군인이란 뭡니까? 희생을 전제로 한 직업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령해 줄 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 생애, 신조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 무대에 남아서 유튜브에 나와서 줄줄 눈물 흘리면서 그 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설설설설 매는 걸 보고 저는 다시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군인이 과연 북한하고 싸움에서 이기겠냐?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국가는 사상과 정신이 없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삶도 있지만 내 삶은 내 국가가 건강할 때 내 삶도 건강할 것이고 내 미래도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좀 실망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강훈 목사라고 봅니다. 얼마나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고 시비하고 많았습니까? 누구 하나 정강훈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구구. 내 이 구구 말을 하면서 우리 국민께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 구구. 국가 정체성의 옳은 말을 하면 구구.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태극기를 들면 국입니까? 국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응?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었는데 왜 그게 구구가 되는가 그예요. 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돼야 하는가 그예요. 오늘 우리나라 형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짧게 볼 때 2019년 2019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여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우리 국힘당에서도 최근에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투쟁은 체제전쟁이다. 박근혜 탄핵 때과 다르다. 이 말을 종종 외워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양심의 선대고 보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보수 쪽에 누가 있어요? 1000명 모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 저는 저 혼자서 내가 무슨 전 목사님한테 뭘 받고 이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응? 우리 국민들 이번에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아, 우리 국가 실태가 이렇게 됐구나. 내 삶에 몰두하면서 살다 나니까 우리 국가가 이렇게 됐구나. 요즘에 정치인들 속에서 쪼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념 사상을 말하면 어느 시대의 이념 사상을 말하냐. 간첩을 말하면 이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하고 몰아쳐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했을 때 저에 대한 공격 끝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국방부, 사법부, 언론계, 정교계 간첩이 다 들어가 있다. 제가 여론몰이 하느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0년간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해서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에서 30년 동안 내가 국민의 사랑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하고 우리 자식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엄마를 바쳐야 돼요. 응? 우리 모르는 국민을 오늘까지 이끌어주고 지도해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응? 그러나 지금까지도 눈 뜨고 다시 보세요. 보수 세력에서 특히 국회의원들, 국힘당에서 아직까지 전 목사님 큰일을 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응?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응? 이거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성과를 모릅니까? 그러나 지도각에도 아직까지도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는 앞으로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있는 한 자유통일되기 전에는 반드시 국가 정체성에 의한 사상 이념을 골자로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전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또 다음번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일어난 이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고 철저히 준비되어 왔던 사건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 오늘날의 이 사태는 체제 정복을 위한 체제 정복도 좌파가 체제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적화 공작으로서 남조선을 흡수 통일하려고 했던 북한 노동당에 의한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김여정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담화에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이랬어. 이건 무슨 말이나 하면 공식적으로 좌파 세력에게 지령주는 겁니다. 이와 맞춰서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여기
간첩 조직, 지하당 조직에 지령을 줘요. 응? 그 말은 인간 자체가 싫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윤석열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네. 우리 국가가 체제가 보장되냐 안 보장되냐, 북한에 맥히냐 안 맥히냐, 이런 우리 국가의 운명을 논하는 시점이라고요. 응? 맞습니다. 참. 응? 현재 우리 한번 보잖았어요. 코로나 때 말이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걸 느꼈어요? 응?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람이 아니 자유권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다고. 응? 이 뭐야 마스크 사는데 그 뭐야 그 시민권이다 했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라는 걸 보고요. 아니 무슨 뭐 자본주의 나라가 1인 나라가 다 있어.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적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니까 다 그거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갔다고 줄 서더라고. 응?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아니 교회에 모이면 전염되고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가면 전염 안 되고 뭐 이런 병도 있어요. 응? 근데 내가 말하자는 건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보세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요 이번에 체제 전쟁에서 제서 북한이 들어오면요, 저는요 북한에 납작 엎드려서 살갔다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도 하는 우리 국민이 저 독재자, 역사의 독재자의 왕국인 저 독재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듯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나설 수 있겠냐. 저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구 앞에서는요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의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국가가 그래도 이 정도의 북한과의 싸움에서 직접적으로는 좌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의 정신, 국익의 정신, 희생을 각오한 몸부림치는 투쟁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희망적인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는 뭐 분명히 저도 기각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왜? 여기서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광화문광장에서도 말씀하셨고 헌재 앞 집회에 나가셔서도 말씀했어요. 8대 0으로 너희 전원일치로 기각해라. 해라.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그 재판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의 한 성원이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그만큼 성장한 분들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좌쪽이냐 우쪽이냐 이 생각을 떠나서 우리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확신성 있게 내려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